네, 네트워크 완전 정복 수업입니다. 요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을 다룰 때 아무래도 네트워크 수업이 우리가 이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시거나 컴퓨터 공학과 관련된 수업을 또 들으신 분들은 네트워크 수업을 들죠. 그렇긴 하지만 이 네트워크 수업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광범위하고 굉장히 이론적으로만 진행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정말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 상황, 그거에 대해서 더 깊게 이해를 해야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은 도커나 쿠버네티스라든지 클라우드를 다루는 와중에 생겨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냥 우리가 서버를 운영하다가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나 설정을 해야 되거나 이럴 때 굉장히 많이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의 네트워크 완성 수업은요, 그냥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네트워크 수업이 아닙니다. 요거는 쿠버네티스라든지 도커라든지 클라우드 환경을 고려해서 네트워크를 공부하는 거고요. 당연히 물론 네트워크에 대한 기본 기능, 기본적인 개념들, 그러니까 IPv4를 기준으로 해서 제일 기본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나트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라우터, 허브, 뭐 라우팅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네트워크에 대한 개념들도 당연히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4주차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컴퓨터 공학이라든지 네트워크 수업을 들었을 때 그런 내용들을 배울 수 있는데 그거를 최대한 압축적으로 들어가면서도 우리가 도커나 쿠버네티스 클라우드를 다룰 때 배워야 되는 내용들을 압축적으로 집어넣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사실. 네트워크 공부한다고 하면 이것만 공부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만 공부해서는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실전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건 리눅스거든요. 그러면 리눅스 안에서 네트워크를 살펴볼 수도 없는 거예요. 이론으로는 많이 알고 있는데 네트워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패키지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죠. 그냥 이론적으로만 계속 접근할 뿐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계에서 많이 부닥쳐요. 그래서 우리가 이 1주차, 2주차, 3주차의 부분에서 주로 많이 다루는 것들은 당연히 IPv4 네트워크에 대한 기본을 나중에 공부하면서 여기에 있는 개념들이 여기에 결국에는 조금씩 다 녹아져 있는 것들이긴 하지만 실전적으로 리눅스 안에서 네트워크를 잘 다루고 잘 확인할 수 있고 직접 까볼 수 있고 추적해 볼 수 있고 증명해 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중심적으로 다루게 되고요. 또 핵심 정리 수업에서 시스템 핵심 정리 수업에서 사실은 네트워크를 다루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조금은 같이 들어있죠. 들어는 있어요. 아예 안 들어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네트워크를 더 집중해서 다루기 때문에 더 다양한 실습들이 존재를 하고 더 어드밴스한 내용들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라든지 도커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구조가 또 나름대로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전에 기본 수업 때 어느 정도 다루긴 하지만 간략하게만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세밀하게 다룰 거예요. 좀 더 세밀하게 또 실험도 많이 해보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BPF 관련돼서 또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BPF는 사실 실제로 이제 BPF 관련돼서 한글 자료를 좀 검색해 보시면은 아마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자료들이 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 미국 보스턴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BPF 관련된 튜토리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유즈닉스 이제 컨퍼런스였죠. 거기 쪽에서 발표를 하고 또 진행을 한 적이 있었고 국내에서도 많은 발표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BPF 기술 같은 경우에는 리눅스 커널 안에서 이제 최신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코어 단까지 굉장히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적어요. 예,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레이싱으로도 많이 적용을 하면서 안에 있는 커널 코드 전체를 다 분석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BPF에 대한 어떤 원리,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사용 사례 설명 이런 부분들을 잘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최신 기술인 BPF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보고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수업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네트워크 I/O 과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버하고 클라이언트가 통신을 하게 되면은 서버 프로그램은 뭐 엔진X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자바 프로그램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서버랑 이제 클라이언트가 통신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 클라이언트하고 통신을 하기 전에 먼저 서버가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사실은 요 서버 부분하고 클라이언트 부분이 완전히 최초부터 얘기를 하면은 최초의 뭐 소켓 시스템 콜이라든지 뭐 커넥트 혹은 이제 뭐 바인드, 리슨 이런 함수들을 통해서 서버나 클라이언트가 세팅하고 연결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소스 코드를 한번 볼 거예요. 소스 코드를 한번 볼 거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TCP/IP 통신을 기준으로 에스타블리시가 된 상태 그 이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커넥션하는 그 과정에만 너무 집중하게 되면은 실제 데이터가 오가는 그 플로우에 대해서 잘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 필드에서는 데이터가 오가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집중해서 보고요. 실제 서버 소스 코드, C로 된 서버 소스 코드, 그리고 또
클라이언트 소스 코드도 하나씩 하나씩 다 분석해 보면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이 한번 연결 짓는 시간도 한번 가질 겁니다. 자, 우선은 리눅스 안에서 이제 서버 프로그램이 read라는 거를 통해서 일단은 대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냐면, 서버가 클라이언트하고 연결이 된 이후에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어떤 데이터를 읽기 위해서 이제 대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코드상으로 이제 또 점검을 해볼 건데, 어쨌든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어떤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올 때까지 대기를 하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이제 통신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서버로부터의 어떤 데이터가 오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클라이언트도 뭐 포문이라든지 말문을 통해서 대기하면서 이제 기다릴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만약에 HTTP 메시지로 예를 들어서 뭐 get 요청 뭐 이런 걸 한다라고 막 가정을 해본다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 이제 이 버퍼 푸시라는 과정, 요거는 조금은 구체화해서 얘기하게 되면은 커널 내부에 소켓 버퍼라는 게 있겠고요. 거기 안에다가 패킷 데이터를 집어 넣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실 수 있겠고, 이 버퍼라는 거, 소켓 버퍼라는 거에 대한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자료 구조로 지금 확인을 해볼 겁니다. 어쨌든 리눅스는 C 언어 프로그램이고요. 그 C 언어 프로그램이 네트워크를 제어하는 부분에 대한 기능들이 다 포함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떤 자료 구조를 어떤 구조화를 시켜서 어떤 절차로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 뼈대가 되는 부분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를 해결하거나 분석하시거나, 그리고 또 기본 개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위에다가 응용 개념을 쌓으실 때도 흔들림 없이 이제 적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쨌든 소켓 버퍼에다가 패킷 데이터를 집어넣고 나서 그 이후로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요. 이 데이터만 보낼 수는 없어요. 사실은 우편물을 보낼 때도 사실은 주소를 적어서 보내지 그냥 우편물 내용만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이외에도 TCP, 그리고 또 IP, 또 이더넷 헤더, 그 부분들을 다 세팅을 하게 됩니다. 이 헤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우편물로 따지면은 뭐 이 박스에다가 뭐 이제 주소를 적고 약간 이런 개념으로 보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주소 부분들이 잘 적혀져 있어야지 어쨌든 목적지 컴퓨터까지 이제 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TCP에는 아무래도 포트 번호 뭐 이런 게 이제 주된 내용이 될 수 있겠고, 목적지, 출발지, 포트 번호, IP 어드레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출발지, 목적지, IP 어드레스, 그리고 또 이더넷 헤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맥 주소라고 해서 실제 외부망으로 나가게 되면은 이제 도착지는 이제 게이트웨이의 맥 주소가 되겠고요. 그리고 출발지는 이제 클라이언트의 이제 맥 주소, 약간 이렇게 되겠고, 내부망 안에서 통신을 하게 된다면 이제 목적지든 출발지든 이제 실제 머신의 하드웨어 이제 주소가, 맥 주소가 이제 기입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패킷이 구성이 되고 나서요, 이 패킷이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이 패킷에 대해서 이제 지금 라이트 과정에 대해서 이제 절차적으로 보게 된다면, 시스템 콜 라이트도 있지만 이제 샌드 관련된 이제 그 시스템 콜도 있긴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쨌든 우리가 버추얼 파일 시스템 레이어를 내부적으로 거치게 돼요. 그래서 라이트를 했을 때 이게 실제로 SSD나 하드디스크에 들어있는 파일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버추얼 파일 시스템 레이어를 거치게 되면 네트워크로 갈 수도 있고, 안 그러면은 뭐 실제 파일을 뭐 파일 시스템 포맷에 맞춰서 뭐 EXT4라든지 뭐 BTRFS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제 또 내려갈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네트워크를 기준으로 라이트를 하게 됐을 때 어쨌든 소켓 레이어로 넘어가게 돼서 TCP, IP 이제 디바이스 드라이버죠. 네, 이쪽을 레이어를 거치게 되면은 L4, L3, L2를 거치게 되고요. 이 거쳐서 패킷들이 완성이 된 게 나오게 되면은 이 패킷이 이제 바깥으로 나가게 되죠. 그런 그 네트워크 카드를 통해서 바깥에 나가게 되고요. 이 절차들을 정확하게 좀 짚으실 수가 있어야 돼요. 지금 얘기하는 것들도요, 어느 정도는 좀 추상화를 시켜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적어도 A4 용지에다가 전 과정을 적을 수 있도록 정리가 돼 있으셔야 돼요. 네. 안 그러면은 항상 애매모호하고 항상 뭔가 두리뭉실하게 네트워크, 리눅스 안에서의 네트워크 처리들을 이야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 3번, 세 번째 절차,